안녕하세요. 맹모삼촌의 천사원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요, 우리 뇌가 어떻게 하면은 더 기억을 잘하고, 어떤 걸 했을 때 좋아하는지, 그리고 어떻게 했을 때 감동을 받으면서 더 뇌가 발달이 되는지를 짧게 준비했습니다. 우리가 사실은 재밌는 일을 할 때 어른들도 그렇죠. 재밌고 감동적인 일을 우리가 하거나 또 그런 감동을 받았을 때 사실은 그 기억이 굉장히 오래가는 어떤 그런 우리 기억이 다 있으실 겁니다. 아기들도 마찬가지예요.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영아기 때 사실 말은 못하지만은 우리 아이가 느낌으로 어떤 감각기관을 통해서 내가 맛보고 듣고 보고 했는 것에서 물론 뇌가 발달은 되는데 그게 추가적으로 뭔가 더 깊이 있게 오래 기억력을 키워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뇌 훈련을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은지 그걸 오늘 잠깐 설명을 드릴까 해요. 우리 뇌는 뭔가 내가 체험을 해서 성취감을 느꼈을 때, 감동을 받았을 때 가장 기억력이 오래 간다고 한답니다. 그럼 우리 아이가 사실은 어른도 아니고 말도 못하는 아이가 그 감동을 어떻게 받느냐 되게 궁금하실 거예요. 그럼 우리 아이들은 사실 일단 호기심을 자극을 해줘야 되는 게 가장 급선무라 그랬습니다. 반응을 할 때 굉장히 예민하고 섬세하고 액션을 크게 하셔야지 된다는 게 관건입니다. 우리 아이가 누워있을 때 엄마의 표정이라든가 엄마의 목소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고 애들은 늘 이렇게 반응을 하게 돼 있죠. 엄마뿐만 아니라 아빠도 마찬가지고 가족들 모두가 이왕이면 다양한 소리를 들으면 더 좋으니까 애기들은 그죠? 모든 것들이 애기들은 호기심이다 이 얘기죠. 근데 이 호기심을 자극해 주는데 우리 아이가 감동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. 근데 감동을 어떻게 만들어 주냐? 너무 이렇게 환하게 웃는다거나 이 뭔 말을 하는데 너무 잘했다는 식으로 이렇게 뭔가 액션을 이렇게 해주잖아요. 그럼 그 아이는 그게 별거 아닌 행동이었는데 불구하고 내가 뭘 잘했나? 이런 생각을 한다는 얘기입니다. 작은 아이들이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이지만은 이 성취감이 대단한 거예요. 우리는 일단 이 뇌가 좋아하려면은요, 이 성취감이 많아야 된다고 합니다. 우리가 이 작은 성취감들이 모여갖고 결국은 자기 효능감이라는 걸 만들어내게 돼 있어요. 심리학에 보면 이 자기 효능감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. 그 말이 참 그 무서운 말입니다. 이 효능감이 크면 클수록 그 아이는 호기심도 많고 뭔가 하나를 성취해내려고 하는 이 도전의식과 의지가 굉장히 강한 아이로 자란다고 합니다. 그럼 그런 효능감을 자꾸 키워주기 위해서는 이 영아기 때부터 애들이 말을 못하는 이 시기 때부터도 애들한테 뭔가 자극을 주면서 엄마가 거기에 대한 반응을 크게 해주신다는 거죠. 엄마가 그냥 아무 반응 없이 우리 아이를 그냥 이렇게 냅쳐두고 그냥 먹을 거나 먹이고 시키고 재우기만 한다면은 이 아이는 그런 효능감이 없습니다. 단순한 육아가 아니라 육아를 하면서도 우리 아이의 어떤 그 효능감을 키워줄 수가 있는 거죠. 목욕을 한번 하면서도 우리 아이한테 이렇게 했을 때 너무 매끄럽다 이 느낌은 뭐지? 이렇게 말을 한번 하면서도 그 아이한테 뭔가 액션을 보여주고 말을 들려주고 그렇게 했을 때 이 아무 반응 없이 얼굴 반응 없이 소리 없이 시켜주는 엄마보다는 이 아이가 느껴지는 호기심이 훨씬 더 자극이 많이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. 물론 우리 엄마 아빠들이 다 그렇게 하고 계시리라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이 뇌의 직접적인 역할을 어떻게 해준다는 걸 알고 계신다면은 엄마들이 그냥 우리 아이들을 육아를 하실 게 아니시라는 거죠. 육아 자체가 모든 우리 아이의 어떤 감각기관을 다 건드려주는 부분들이죠. 먹고 입히고 재우고 들려주고 시키고 이런 것들이 지금 이 아이는 모든 감각기관을 통해서 뇌로 다 받아들이는 하나의 교육이기 때문에요. 이 모든 시간들이 사실은 우리 아이의 교육입니다. 그걸 알고 계셔야 되고요. 이 작은 성취감을 자주 줘야지만이 우리 아이가 나중에 컸었어도 커더라도 나중에 뭔가를 재도전할 수 있고 내가 조금 실패를 하더라도 다시 해볼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이 의지를 생기는 거는요. 이 영아기 때 그게 만들어진다는 겁니다. 물론 그 3살, 4살 그 유치원 갈 때, 초등학교 갈 때 물론 다 중요하죠. 우리가 키우는 과정에서 물론 다 중요하고 애들 경험은 다 중요하지만 가장 시초가 뭐냐 하면 사실은 우리 아이가 처음에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이 작은 엄마의 질을 통해 나올 때부터 이 아이는 벌써 하고자 하는 의지가 생기게 돼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자연분만을 꼭 해주라는 이유도
이 아이의 의지와 이 아이의 지능을 높이는 방법이기도 합니다. 제왕절개를 하게 돼버리면은요, 우리 아이가 처음에 내가 나올 수 있는 의지력을 엄마가 없애버리는 거랑 마찬가지예요. 그래서 병원에서 그렇게 유도를 많이 하시더라도 웬만하면 정말 위험한 상황이 아니라면 우리 아이를 그냥 자연분만 하는 게 사실 엄마도 힘들지만 아기도 굉장히 힘들다고 합니다. 그때 생긴 그 의지 하나 갖고 우리가 평생을 살아간다고 해도 사실 과언이 아니라고 해요. 그래서 그런 기회를 우리 엄마들이 뺏지 마시고 자연분만으로 이렇게 유도해서 꼭 놓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제가 좀 많이 했고요.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이 아이한테는 뭔가 하나를 내가 해냈다는 성취감을 처음 맛보게 해줄 수 있는 게 엄마의 어떤 질을 통해서 나올 때부터라고 합니다. 그럼 이런 것들이 모든 것들이 생활 속에서 쌓여와서 우리 아이들이 먹는 거 하나라도 내가 저기 있는 내가 손에 잡히지 않는 물건이 있었을 때 내가 저걸 가져가서 내가 먹을 수 있는 것도 하나의 성취감이 될 수 있는 거고, 그러니까 모든 우리 장난감을 줄 때도 우리 아이한테 모든 손에 잡히게끔 뭔가 만들어 놓지 않고 얘가 조금은 노력해서 뭔가 가질 수 있게끔 만들어 줄 수 있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기도 합니다. 그러니까 모든 생활 속에서 그냥 아이가 아무 그 노력 없이 뭔가를 확 획득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지 말고요. 모든 생활 자체를 아기가 약간은 노력해서 약간의 스트레스가 있어야지 사실은 우리 뇌가 더 자극을 많이 한다고 해요.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말을 하더라도 엄마가 말을 다 끝까지 해주지 않고 답을 해주지 않고 도로 질문을 해서 애들한테 생각을 가게끔 하는 이런 방법도 참 좋고, 장난감을 하나 주더라도 뭔가 완성된 작품을 주지 않고요. 만들어져 나가는 어떤 이 조립품들을 애들한테 주어줬을 때 애들 뇌는 훨씬 더 자극이 많이 되고 발달이 잘 된다고 합니다. 어릴 때는 애들을 다 엄마가 다 해줘버리는 성향이 있어요. 뭐 애가 조금만 울면 다 해줘버리고 뭘 조금만 원한다 싶으면 엄마가 다 해줘버리고 엄마가 다 해주는 이런 거보다는요, 항상 여지를 남겨둬서 우리 아이가 조금은 거들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이런 교육 방법이 애의 뇌를 굉장히 자극을 많이 시키고, 그래서 모든 환경들을 말을 한마디 하더라도 생각을 유도하게끔 하는 대답을 해준다든가, 유태인들도 그런 방법들을 많이 쓴다고 합니다. 절대로 엄마가 그 아이 묻는 말에 답을 절대 다 주지 않는다고 해요. 1차적인 답은 간단하게 해주되 그럼 이 상황에서는 다음에는 어떻게 했을까? 이런 대화법을 통해서 자꾸 뇌를 자꾸 움직이는 습관을 들여주는 거죠. 근데 단답형으로 엄마가 애기가 엄마한테 물었는데 그건 아니야, 이건 그래, 이게 단답형으로 끝내는 엄마들은 정말 그 아이의 지능 지수를 높이기 쉽지 않습니다. 그래서 항상 답에 어떤 여지를 남겨두시고 이렇게 말을 할 때도 그런 식으로 애들한테 유도를 해서 나간다면은 애들 머리 자체가 굉장히 통합적으로 사고가 발달이 된다고 합니다. 단답형으로 애들이 말을 했던 아이들은요, 이 통합적인 사고가 사실은 잘 안 된다고 해요. 쉽게 말하면 자오뇌가 다 발달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. 그래서 이 장난감을 갖고 놀다가도 우리가 수학적인 어떤 그 놀잇감을 갖고 놀다가도 다른 쪽으로 어떤 역사 공부를 할 수도 있고, 역사 공부를 하다가도 수학을 할 수 있고, 수학 공부를 하다가도 그림 공부를 할 수 있고, 이런 식으로 뭔가 놀이감을 통해서 모든 연계되는 얘기들을 같이 이렇게 묶어서 통합해서 놀이감을 주고 그렇게 엄마가 놀아준다면은요, 우리 아이 두뇌가 굉장히 통합적인 사고가 발달이 잘 된다고 합니다. 우리가 사주적으로 봤을 때 목화의 기운이 많거나 금수의 기운이 많거나 이런 경향에 따라서 이미 그 아이의 머리가 좌뇌만 발달될 수 있고 우뇌만 발달될 수도 있어요. 근데 엄마가 얘는 분명히 좌뇌만 발달되는 애인데 그러면 우뇌의 어떤 기능을 발달시키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으로 시도를 해 주셔야 되는데, 이걸 모르는 상태에서 만약에 그 아이의 어떤 그 천성 그대로만 엄마가 키우게 된다면 좌뇌만 발달이 되는 거예요. 그러다 보면은 이 통합적인 사고가 사실은 힘들죠. 우리 아이가 어떤 성향의 머리를 갖고 났느냐에 따라서 보충적으로 내가 뭔가를 더 설명을 해줘야 되는 부분들은 엄마가 그렇게 보충을 해주시면 참 좋은 거예요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 체크를 잘 하셨다가요, 우리 아이한테 뭔가 상황적으로 뭔가 환경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엄마가 조금만 생각을 갖고 계신다면은 우리 아이들 정말 똑똑하게 키울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. 오늘은 이렇게 짧게 제가 준비를 한번 했고요. 다음 시간에는 우리 아이가 어떤 좌뇌가 발달했다, 우뇌가 발달했다 이런 부분들도 사실 사주적으로 다 설명이 됩니다. 그래서 좌우뇌가 어떻게 발달된 상태에서 어떻게 또
교육을 해주면 좋은지 이런 부분들을 다시 또 준비해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. 네, 오늘 내용 좋았다면 댓글,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